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얘기예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지정은요, 원칙이 누구였죠? 시, 도, 그리고 도 밑에 있는 대도시 시장이었죠. 그리고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국장이었어요. 이 얘기를 묻는 건데, 여기서 대도시 시장은 요청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요청은 누가 하냐면 시, 군, 구가 해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둘 이상 걸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더 넓은 행정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도지사가. 그게 아니고 둘 이상 걸치면 협의죠. 협의를 하고요. 협의해서 한 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뭐 국장이나 시도가 걸치면 국장, 그 외에는 도지사가, 시군이 걸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협의를 해서 한 명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 지정에서 예외가 국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국중 공둘천이라고 그랬어요. 자,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정출, 그래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 둘 이상 걸쳐서 협의가 안 돼서 자기가 그냥 직접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 천재지변이 있었죠. 이 경우에서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 지정권자는요,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외에서 국장이 하는 사유라던가 지정 요청자가 누군지, 또 제안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4번,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분할은 하나의 면적을 사업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면적이 최소 1만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총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총면적이면 각각 1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또 중요한 얘기예요.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거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자, 구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원칙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 왜 먼저 지정하죠?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개발할 계획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녹간농자, 도시지역이 아닌 녹간농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이 면적이 전체 이 하고자 하는 개발 면적의 30% 이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녹간농자겠죠. 그러니까 개발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투기가 일어날 여지도 있고요. 그 다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 공모죠. 공모 하려면 어디서 할 건지 정해줘야지 공모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녹간농자 여기에 해당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틀린 거예요. 30회 53번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중요한 걸 많이 다뤘네요. 각 지문마다. 다음 29회 53번 도시개발법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구역을 아무데나 지정할 수는 없죠. 제약이 있어요. 면적 제한이 있었죠. 이것도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적권자의 만큼이나. 그 다음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자, 면적은 도시지역인 경우, 도시지역 기억이 나시나요? 주상생자 생산 녹지는 30% 이하여야 돼요. 생자 1만이고요. 뭐 이제 자세히 풀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도시 외 지역. 도시 외 지역은 30만 이상으로 해야 됐죠. 근데 아파트와 연립을 하겠대. 그러면 10만도 가능해요.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초등학교 용지가 있거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또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이 면적 제한이 있었죠. 자, 그러면 주상생자니까 여기 1만이죠. 공업지역은 여기 빼먹었네요.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은 3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만, 주상생자 자연녹지니까 1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생산녹지 1만. 그래서 1311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어요. 개발계획 변경하면 절차대로 해야 되죠. 그 절차에 동의 절차가 들어가요. 근데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는 거는 이 행위 자체가 변경한 내용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경미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 쭉 나오는데요. 여기 쭉 나오는데 경미한 거는 제가 따로 공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규칙을 가지고 판단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몇 가지는 외워가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이제 나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하지 않은 사항,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1번 질문 얘기예요. 자, 너비가 12m 이상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경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비가 10m니까 경미하죠. 경미하니까 동의가 필요 없죠. 얘는. 2번. 자, 2번은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는데 얘 숫자는 100분의 10, 100분의 얘가 5예요. 그리고 4번은 4번 넘어가고 5번에서 여기는 100분의 10, 여기는 이게 3,000명일 거예요. 3,000명. 근데 이건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서 요 지문,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그거를 통합하는 경우, 분할된 걸 다시 합치거나 아니면 분할하는 경우는 이건 경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꼭 챙겨가시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지문들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를 알고 있었다 하면 여기에서는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알게 될 테고, 여기 4번 지문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중대한 변경이니까 동의가 필요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요거 빠지면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도시개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나왔던 거죠. 국중공들천. 자, 국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출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둘 이상, 그 다음 천재지변이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겁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죠, 이거는.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죠. 면적 상관없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이게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지방공사라고 했습니다.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면적 30만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지방공사가 안 들어가요. 지방공사는 지자체에 소속돼가지고 지자체 관련돼서 일을 하죠. 근데 국장이잖아요. 예, 국장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국장은 같이 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요거 얘기하는 게 맞죠, 정확히. 5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죠.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틀린 거예요. 요거는 주위에서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문제예요. 자, 원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이 지정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짤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투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개발할 게 되게 많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녹주국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볼게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죠. 공모. 맞아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죠. 녹관농자니까. 이것도 맞네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녹관농자니까 관농자가 도시 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이게 함정이에요. 상업지역 전혀 상관없고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균형발전, 국가계획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랬어요. 자,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상공 지역인데, 주상공 지역의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40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거죠. 5번. 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6회 97번이네요. 이것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죠. 도시개발 하는데 이 지역은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개발하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업과 또 사업성이 좋은 사업을 같이 하나로 해서 결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할도 할 수 있어요. 분할하면 1만 무조건 나와야 되죠. 각각 1만. 근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통합은 안 돼요. 통합은 안 된다. 근데 정비사업은 통합이 되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을 이거 맞는 거죠?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맞죠? 각각 1만. 그럼 각각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자, 구역을 지정했어요. 근데 개발계획 짜가지고 구역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개발계획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비수세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수세순. 자, 비용 부담이 그렇고요.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용할 것과 또는 사용할 것에 대한 토지의 명세, 토지 세부 명세, 세부 목록이죠. 세부 목록이 그렇고요. 그 다음 세입자 대책, 세입자 대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순환개발이 그렇습니다. 이 계획들은 요 구역 지정하면서 짜기에는 좀 짜야 될 계획들이 좀 양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짤 수 있도록 벽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요 얘기죠. 세입자 대책.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공공은 받지 않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그 지정권자가 공공이죠.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는 시행자가 누군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 여기서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니까 공공이죠. 그러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속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법에서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무조건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는 개발계획의 상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부합되어야 한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고요.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자, 25에 96번이네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죠? 시, 도, 대는 지정할 수 있어요. 2번 맞는 거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면적 기준 아까 나왔죠? 면적 기준.
주상생자 1만, 공업 3만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상생자의 1만이어야 되는데 여기 3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녹간농자에서 녹간농자에 해당되니까.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예,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맞는 겁니다.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이거 요청에 의한 구역 지정이에요.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시, 군, 구가 할 수 있고요. 시, 군, 구가 주민 의견도 듣고요. 의견도 듣고 해당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 다 있어요. 걔네들 도시계획위원회에 도계위에 자문을 구해야죠. 도계위에 자문을 구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24회 9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있죠. 네, 결합은 되고요. 통합은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한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시행자 동의 받을 때, 개발계획 짤 때 동의 여부는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국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안 받아도 되죠.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고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뭐 이런 지문들을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외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문을 보시고요. 만약에 서류 얘기가 나거나 또는 뭐 어떤 서류에 대한 첨부 서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이 지문이 맞건 틀리건 간에 답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서류니까 일단 이거는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겠다,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일 고시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일 공고일 아니죠. 공고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거 저도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틀린 겁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자,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됐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겠죠. 그러면 그 이전 용도지역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 지어놓고 공사 완료 끝났는데 이전 용도지역인 뭐 농림지역으로 환원된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 지정에 대한 얘기 요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제에 대해서 구역 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게 정리는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볼게요. 구역 지정은요 수용과 환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정상 종료됐을 때, 공사가 정상 종료, 공사를 정상적으로 다 해서 마쳤을 때 얘기예요. 자, 수용은 공사 완료 공고일, 공사 완료 공고일.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 환지 처분
중요한 것은 요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속을 뻔했어요. 그죠? 예, 다음 날이라는 거 꼭 주의를 하시고요. 비정상 종료된 거 말씀드릴게요. 비정상 종료. 비정상 종료. 비정상 종료는 자, 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개발 계획을 짜기도 하죠. 또는 개발 계획을 짜고 동시에 구역 지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짜요. 근데 구역 지정해놓고 개발 계획을 2년 동안 고시하지 않던가, 아니면 개발 계획 짜서 구역 지정 됐는데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3년이 지나도록 안 하는 경우, 또는 이 면적이 330만 이상이에요. 되게 크죠? 그러면 각각 5년으로 봐줍니다. 좀 길게 봐줘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개발 계획도 짜지 않고 또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다음날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되고 더 이상 도시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였어요. 이거 해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요, 나오는 문제가 뻔해요. 그러니까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지정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죠? 공공이 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공공기관과 어떤 종출, 얘네들은 이 공공기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국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장도 안 들어가요. 지자체 안 들어가요. 지자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조합 안 들어가요. 이건 외울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정 제한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거라 구역을 제한할 수 없죠. 조합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됩니다.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얘는 못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다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요도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회 96번이네요. 22회 9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죠? 뭐였죠? 녹간농자였죠? 네. 녹주국공이었죠? 자연녹지지역 맞죠? 해당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자, 여기 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주상동,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50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 농림지역이면 녹간농자에 들어가니까 되고요. 보전관리지역 마찬가지. 5번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30% 이하인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다 맞고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21회 문제입니다. 21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비수세순, 비용부담, 수용사용에 대한 토지 세목, 그 다음 세입자 대책, 순환개발이죠. 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여기 없죠. 2번 재원 조달 계획. 여기 없어요. 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계획. 이게 키워드죠.
여기서 B가 비용 부담이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존치 않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번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계획. 다 그럴싸하지만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수세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야만 좀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0회 94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죠? 국, 중, 공, 둘, 천이죠. 네. 국은 국가예요.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죠?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국장에게 요청하나요? 아니죠. 시장 또는 군수는 뭐 도지사에게 하겠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리고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예, 이거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걸쳐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자, 광역시와 대도시 시니까 국장이 개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 또는 군이었다면 국장이 아닌 도지사겠죠. 그래서 20회 94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0회 97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그랬어요.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시, 도, 대, 예외가 국장이 있었죠. 자, 광역시장이면 되죠. 도지사 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얘는 뭐 해야 되죠? 시군구는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대도시시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5번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게 시도대 그러면 특특 들어가는 거예요. 특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19회 93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이제까지 다 지겹게 봤어요.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을 할 수 있죠. 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어요.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시행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자가, 자, 동의 나오면 시행자 보라고 그랬죠?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받지 않죠. 그다음 너비가 15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지 말지는 해당 행위가 경미한 행위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그거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너비 12m 이상이면 경미하지 않은 거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5번,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아마 이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질문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들러리 지문이에요. 예, 들러리 지문이니까 이렇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